여러분, 밤마다 잠 못 들어 뒤척이는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힘겨운 밤이 계속된다 해도 그저 익숙한 고통으로 여기며 참고 살아가실 건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이 단순히 잠 못 드는 괴로움을 넘어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이고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불면증은 이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질병의 무방비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불면증으로 인한 낙상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우울증 발생률 또한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노인의학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진료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잘못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75세 할머니 한 분이 수면제에 대한 의존 때문에 낮에도 정신이 흐릿해져 계단에서 넘어지시고 골절상을 입으셨던 기억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위해 집에서도 쉽고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혈자리 지압법과 함께 올바른 수면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불면증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또 수면제가 우리 몸에 어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어도 자주 깨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무려 1달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보통 성인에게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깊이도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불면증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불면증은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여기에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 복용, 몸의 불편함,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가 매년 15%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 중 무려 80%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수면제 사용은 의존성과 내성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고 낙상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혈자리 자극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특히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혈자리 지압법은 매우 안전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최근 현대의학적 연구에서도 혈자리 자극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안심하고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혈자리는 바로 잔면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편안한 잠이 연상되지 않나요? 이 안면혈은 귀 뒤쪽,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귀 뒤편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주양돌기라고 부르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단단하게 돌출된 뼈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유양돌기에서 목 쪽으로 살짝 아래쪽을 만져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안면혈입니다. 혹시 좀 더 쉽게 찾고 싶으시다면 귀를 앞으로 살짝 접었을 때 귀 뒤쪽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과 뒷목의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수평으로 그은 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약간의 압박감과 함께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헤맬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안면혈은 한의학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손꼽힙니다. 이름 자체도 편안한 잠을 의미하니 그 효과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한의학 고전인 친구대성에서도 안면혈을 불면증, 신경쇠약, 건망증 치료의 핵심 혈자리로 기록하고 있을 만큼 수천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온 검증된 명혈입니다. 그럼 왜 안면혈이 불면증에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바로 이 부위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몸을 편안하고 안정된 휴식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으로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깊게 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데 안면혈을 자극하면 이러한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촉진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안면혈 주변에는 여러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이 부위를 통과하는데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되어 목을 거쳐 가슴과 복부의 주요 장기들에 넓게 분포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뇌신경으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조절하며 호흡을 안정시키는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면혈을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전반적인 긴장 상태가 해소됩니다. 또한 미주신경 활성화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혈자리를 지압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목과 머리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순조로워져 뇌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뇌가 편안한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줄어들고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안면혈 지압 방법은 보기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신 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에 안면혈을 찾아 10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의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잘 익은 복숭아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누르는 정도의 강도면 충분하답니다. 지압할 때는 손가락 끝보다는 손가락의 넓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압하는 방향 또한 중요한데요. 혈자리를 누를 때는 몸의 중심선을 향해 약간 비스듬하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안면혈을 지압할 때는 왼쪽과 약간 아래쪽을 향해 누르고 왼쪽 안면혈은 오른쪽과 약간 아래쪽을 향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압하는 동안 호흡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식으로 진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2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것이죠. 이런 호흡법을 47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압하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순간이나 장소를 떠올리면서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봄날 공원을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이나 잔잔한 호숫가를 거니는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해 보셔도 좋고요. 혹은 어릴 적 할머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던 기억,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따뜻한 이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지압의 효과를 몇 배 더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안면열 지압은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실시하시면 좋은데 특히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점심 식사 후에 1번, 저녁 식사 후 편안한 시간에 1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이렇게 4번 정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지압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니 전혀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혈자리인 노궁혈로 넘어가 볼까요? 노궁혈은 바로 손바닥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정확히는 손바닥을 활짝 펼쳤을 때 가로 선과 세로 선이 교차하는 중앙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예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노궁, 로궁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마음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아주 특별한 혈자리죠.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심장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손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로 직접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특히 노궁혈 지압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며 도파민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두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기분 좋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궁혈은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생각과 걱정으로 인한 뇌의 과활성화를 진정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내일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무지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께 노궁혈 지압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노궁혈을 자극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차분해지면서 과도한 사고 활동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노궁혈 지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을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양손을 번갈아가며 실시하시고 지압하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의 잔잔한 파도 소리나 푸른 산의 고요한 풍경을 상상하면서 지압하면 심신 안정 효과를 몇 배 더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질 정도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압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데 한 번에 5번에서 10번 정도 원을 그리신 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이때 호흡도 함께 조절해 주시면 좋은데요. 원을 그릴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출 때는 천천히 숨을 내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병행하면 지압의 효과가 더욱 향상되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혈자리인 신맥혈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신맥혈은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목 바깥쪽에 튀어나온 복숭아뼈를 찾아보세요. 그 뼈의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와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바로 신맥혈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혈자리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조함과 함께 찾아오는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맥이라는 이름은 신의 맥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한의학에서는 발목 부위를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흐르는 경락이 지나는 곳으로 여기며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에너지 순환이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신맥혈이 위치한 발목 부위에는 우리 몸의 주요 경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지압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부위로 여기는데요. 발목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특히 하체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보내는 정맥순환이 개선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한층 원활해집니다. 또한 신맥혈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맥혈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을 촉진시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근육이 긴장되어 잠들기가 무척 어려워지죠. 하지만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발목 부위의 자극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목 부위에는 여러 신경들이 촘촘히 지나가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척수를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뇌파가 안정됩니다. 특히 편안한 이완 상태에서 나타나는 잘파파와 세타파 같은 뇌파가 증가하여 잠으로의 전환이 한결 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맥혈 지압은 엄지손가락으로 신맥혈을 3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떼어내기를 여러 번 반복한 후 그 주변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목은 다른 부위보다 비교적 민감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발을 번갈아가며 각각 2분에서 3분씩 꾸준히 실시해보세요. 지압하는 동안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면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압할 때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유로운 자세를 취한 뒤 실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으니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가며 지압해주세요. 지압하는 동안에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시고 발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혈자리 지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밝은 조명은 모두 끄고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두시는 것이 좋아요. 밝은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은 되도록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혈자리 지압과 더불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추차, 캐모마일차, 라벤더차와 같은 허브차들은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 불면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대추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고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라벤더의 향기 성분인 리날롤은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자리 들기 전에는 피하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여 숙면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 여사님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 여사님께서는 무려 5년 전부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겠지 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며 참고 지내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낮에도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고 낮에도 정신이 멍한 상태가 이어져 더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수면제 부작용으로 낮에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며 무척이나 걱정하셨어요. 특히 사랑스러운 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불면증을 개선하고 싶다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혈자리 지압법을 꾸준히 3개월간 실시하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압을 계속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세 번째 달에는 마침내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만 지압을 하시며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낮에 정신이 맑아지니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에 저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혈자리 지압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 개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 패턴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개선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일종의 생물학적 시계로 약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기능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필수적이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이 소중한 생체 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깨뜨려 결국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를 최대한 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와 함께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선선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습하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주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이 방해받아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고 소음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강력한 요소이므로 완벽한 암흑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고 작은 전자기기에 LED 불빛까지도 가려주세요. 시계의 야광 숫자나 충전기의 표시등처럼 아주 작은 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음 차단을 위해서는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소음이나 이웃집 소음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기계를 사용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깊은 잠에 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서의 자세 또한 수면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의 높이를 잘 조절하시고 너무 푹신하거나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굽어져 목에 부담을 주게 되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 기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베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어깨가 일직선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소화에도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중간에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의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편안한 자세로 잠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의 활동 또한 밤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전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리듬을 정상화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에 적절한 피로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므로 매일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햇빛이 생체 시계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낮 동안에는 활기차게 깨어있게 되고 저녁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편안하게 잠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호르몬 리듬을 유지하려면 낮에 충분한 햇빛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보다는 야외의 자연광이 훨씬 밝으니 가능한 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 또한 수면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각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며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적으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체력도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습관 관리도 건강한 수면을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과식은 반드시 피해주세요.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위장에서 소화 활동이 진행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저녁 식사 메뉴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얕은 잠을 유도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어 결국 다음날 더 큰 피로감을 안겨주죠. 또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다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각성 효과가 있어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적어도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이 세로토닌은 다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따라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조금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씨앗류에도 수면에 이로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편안한 잠을 도와주죠. 다만 이런 음식들도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드시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여 수면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저녁 식사 후 적당한 양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은 은퇴 후 역할 변화,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그리고 가족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잠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관리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결국 깊은 잠에 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를 이용하는 복식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복식 호흡은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등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쉬는 호흡법으로 일반적인 얕은 가슴 호흡과는 달리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복식 호흡을 꾸준히 연습해도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개선에 놀랍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또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이는 몸의 각 부위를 순서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근육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전신 이완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으로 각 부위를 5초간 힘껏 긴장시킨 후 10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인지행동치료 기법도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든다면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기보다는 의료진을 믿고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러한 인지적 변화는 불안감을 줄이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걱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막연했던 불안감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또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낮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즐거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정신적인 만족감이 높아져 밤에 더욱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처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들이 불면증을 더욱 심화시키곤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복용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약물 중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각성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시고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재를 드시는 경우에도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베타 차단제는 꿈을 많이 꾸게 하거나 악몽을 유발할 수 있고 이뇨제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약물이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불면증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와 시간, 아침에 일어난 시간, 수면의 질, 낮 시간의 피로도,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여러분만의 고유한 수면 패턴과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자리 지압을 실시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수면 질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 일기에는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와 구체적인 시간, 아침에 일어난 시간, 수면의 질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 낮 동안의 피로도, 전날의 운동량과 식사 내용, 스트레스 수준 등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축적하면 개인의 수면 패턴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더욱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져 멜라토닌 분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낮에 더 많은 햇빛을 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겨울 우울증이나 계절성 정서 장애 또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광치료기를 사용하거나 실내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수면 방해를 막기 위해 침실 온도 조절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냉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직접 찬바람이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큰 온도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옷차림과 침구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불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여벌 이불을 준비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2세 박할아버지의 경우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또 하나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께서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때문에 심각한 불면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며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는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죠.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혈당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면증과 만성질환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혈자리 지압법에 대해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지압을 시작하셨습니다. 혈자리 지압법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병행하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마침내 6개월 만에 밤 10시 30분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현재는 혈당과 혈압 조절도 더욱 잘 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넘쳐 손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직접 화분을 가꾸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인내심이 필요한 어쩌면 우리 삶의 동반자와 같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혈자리 지압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면혈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노궁혈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신맥혈로 전신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 3가지 혈자리를 매일 꾸준히 자극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나만의 올바른 수면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 건강하고 깊은 잠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보다는 천천히 변화를 기다려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수면 일기에 기록해 두시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애쓰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은 시간에는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거나 잠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고 불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맑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편안한 감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아끼는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수면은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여러분만의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혈자리 지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치유법과 건강관리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밤잠을 위한 약속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이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불면증이 계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